네, 정보 신검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감리 수주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총괄해서 이제 수주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서 쓰는 법은 제가 몇 개 올린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주관기관 쪽에서는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기술 협상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협상서를 이제 보내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수주가 되면 빨리 이제 전화를 드려야죠. 네, 전화를 드려서 혹시 이제 기술 협상을 할지, 보통은 이제 기술 협상을 또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기술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주관기관에서 이런 걸 이제 보내오죠. 뭐 어떤 거는 당초는 이랬는데 뭐 어떻게 바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다 이제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게 되면 이걸 이제 계약부서로 넘기시겠죠, 주관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거로 다 해서 이제 계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일단 계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착수계란 걸 내는데요. 착수계에 대한 일반적인 그 절차 처리들은 이제 본사에 있는 그 직원분들께서 관리 쪽 직원분들께서 이제 처리를 하시는데 보통 이 착수계에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라는 게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총괄을 맡으신 분이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수행 계획서라는 건 이제 전체 저희가 이제 각 단계별로 감리 계획서는 이제 따로 또 사전 예비 조사를 하고 이제 쓰지만 이건 이제 착수 단계 전체적인 걸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수행 계획서를 이제 쭉쭉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는 뭐 이것도 약간씩은 좀 다른데요. 네, 대부분 이제 이런 포맷들입니다. 뭐 감리 사업명, 근거, 목적, 범위 등등 이렇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일정하고 전체적인 일정, 그다음에 투입 인원, 그다음에 점검 항목 뭐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이슈라고 주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데이터로 받으셔야 확보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기술 협상서인데 여기 어떤 변경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 작성하기 위해서는 감리 RFP, 그다음 본 사업에 대한 RFP 이렇게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일정 등을 저희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제안서 네, 이걸 이제 확보를 하셔서 이걸 이제 쓰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어느 정도 저희 이제 템플릿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작성에 사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드는 것 뿐입니다. 보시면 첫째 이제 감리 사업명 네, 이거는 이제 감리의 사업명이죠. 이거는 이제 임의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넣어주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이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가 오면은 그 계약서도 물론 확보하셔서 이런 계약 번호, 일자라든가 어떤 계약 기간, 감리의 기간 등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목적 이 부분은 뭐 카피해서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감리 대상 사업의 개요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명의라든가 쓰시면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본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여기 이제 미정의 상태입니다. 이제 확정이 됐다면 관련 정보를 이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리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보통 이제 사업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리 대상 사업의 제한 요청서를 보시거나 여기 좀 자세히 나오겠죠. 이거는 제한 요청서가 아니라 공고문이었네요. 네, 이거 제한 요청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대상 사업의 이제 제한 요청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뭐 자세하게 쓰시는 분들은 내용들을 많이 넣고요. 또 뭐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뭐 동그라미 정도만 또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총괄분들의 자기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런 걸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대상의 범위고 이제 요구사항 목록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그 종료 때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목록들을 쭉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감리 대상 사업의 제한 요청서를 보시게 되면 요새는 그 신 RFP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요구사항 목록들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 요구사항 목록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상세 내용만 있는 RFP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엑셀로 붙여넣기 해서 뭐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목록 정도만 이걸 다 붙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목록을 좀 만들어서 수행계획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목록 만드는 것도 뭐 일일이 이제 엑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수식을 써서 바로 뭐 10분 정도 5분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일일이 또 카피 페이스트를 붙여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엑셀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는 뭐 없을 때 만들 때도 엑셀을 잘 다루시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참여 입력의 뭐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안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안서를 보시게 되면 담당 분야라든가 감리원명의 각 단계별 이렇게 투입 멤데이 등도 다 정확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참고해서 이쪽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감리원증 번호 같은 것도 가끔 카피하다 보면 막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입 내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제안서를 참고해서 각 단계별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그 총괄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감리 계획서를 쓰는 일맨데이가 들어가서 다른 단계보다는 일맨데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는 뭐 저희가 이제 7일이지만 8이 된 이유는 시정조치 확인 하루씩 들어간 것까지 해가지고 총 하여간 이 맨데이 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총괄은 이제 계획하고 조치 확인 들어가고요. 일반 감염분들은 그냥 조치 확인만 들어가고 주로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시정 조치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현장 것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회사의 이제 방침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른 뭐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제가 주의하실 거는 항상 이렇게 뭐 이런 법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감리 기준이라든가 쭉 내려가다 보면 뭐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법적인 게 나오죠.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항상 그 나라 법령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셔서 항상 이제 이런 게 나올 때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최신 건지. 이게 참 점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세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들어가는데, 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서 요 여기 최신인가 21년 1월 19일이죠. 이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경우도 제대로 그죠? 최신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걸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점검 항목. 이 점검 항목은 저희가 설계 때는 설계에 대한 점검 항목, 뭐 종료 때는 종료에 대한 점검 항목을 이렇게 영역별로 자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수행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이제 상위 수준의 거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착수 계획 시행 또는 종료 때 전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뭘 보겠다. 품질 보증은 뭐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응용은 분석 설계 구현, 데이터베이스는 분석 설계 구현, 악기도 분석 설계 구현 등등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트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죠. 이것도 이제 좀 다른데 본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광주과 정보 자원 관련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점검 항목도 듭니다. 뭐 자체적으로 넣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그 기술 협상할 때 고객분들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뭐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넣는 데도 있고요. 안 넣는 데도 있고 등등.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기본 4번 여기까지는 영역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뒤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추가하거나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물 계획은 뭐 이것도 간혹가다 막 넣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도 지금 제한 요청서에 그죠? 이건 이제 감리 제한 요청서를 봐야겠죠? 감리의 제한 요청서를 보시게 되면 뒤에 산출물을 어떻게 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 감리 제한 요청서 보시면 제출해야 될 산출물을 딱 명확히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계획은 전체적으로 설계, 상시, 종료, 검수 지원 단계에 저희가 이제 쭉 일정에 따라서 넣어주면 되고요. 보통 예비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감리 수행하기 일주일 전주 중에 하루 정도. 뭐 이거는 이제 꼭 현장은 아니고요. 원격에서 할 수도 있고 등등. 현장 감리라는 건 그 단계별 감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표현을 해주고 총 요 맨데이가 아까 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맨데이와 정확히 맞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쭉 뭐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 다시 여기 이제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법령이 나올 경우에는 꼭 나라 법령에 가셔서 이게 최신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업 수주 후 기술 협상,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준공개 제출 시에 그 총괄분들이 주로 이제 수행을 하겠죠.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자료들은요, 일반적으로 다 그 나라장터 공개되는 다 뭐 제한 요청서 등등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여러분들이 다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